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스 속옷보다 남자를 더 흥분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거창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 다른 차원의 힘이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패션 잡지와 인기 블로거들이 가르쳐온 모든 것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레이스 속옷, 완벽한 화장, 나른한 한숨. 이 모든 것은 유치한 장난입니다. 이것은 그의 시선을 5분 동안 끌기 위해 고안된 값싼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영혼을 영원히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혹에 관한 책에는 결코 기록된 적이 없는 고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여성의 본성 그 자체를 통해 집단 무의식 속에 조용한 속삭임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깊은 갱도로 내려갔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비밀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에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여성 안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 대부분이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힘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그를 미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헌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본능이 아닌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으로의 입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저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그의 심장에 뜨거운 인두로 새겨질 단 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의 집착의 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여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기록되지 않고 말해지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5개의 열쇠, 이 힘의 5가지 원칙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 각각은 피상적인 매력에서 최면과 같은 자기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 각각은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의상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낡고 쓸모없는 규칙들을 버리고 진정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우주가 당신의 변화에 대한 요청을 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에게 여성의 힘과 동의어인 한 단어를 써주세요. 부드러움, 열정 또는 지혜. 오늘 우리의 비밀스러운 입문자 모임에 어떤 에너지가 우세한지 봅시다.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힘, 당신의 야생의 그림자의 힘. 남성 심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 살며 매머들을 사냥하던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그 부분을 들여다봅시다. 가장 문명화되고 가장 차분하고 성공한 남자를 포함한 모든 남자 안에는 원시적인 사냥꾼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끝없는 사바나이며 길들여진 집안의 먹잇감을 보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야생적이고 잡히지 않으며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를 좇을 때 살아납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 평온함. 이것은 일상생활, 파트너십, 생존에 훌륭합니다. 하지만 열정,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드는 바로 그 불을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음모가 필요합니다. 사냥감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정신은 문제 해결, 장애물 극복, 정복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자, 매일이 전날과 비슷한 여자, 반응이 교과서처럼 표준적인 여자를 만나면 그의 내면의 사냥꾼은 잠이 듭니다. 그는 지루해집니다. 그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심지어 차분하고 평온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녀에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비밀이 없고 도전이 없으며 그의 피를 들끓게 하는 그 야생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녀를 해독하고 그녀를 얻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게 만들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쉽게 얻은 사냥감은 결코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벽에 걸려 먼지가 쌓이는 전리품이 됩니다. 하지만 낚싯바늘에서 벗어난 그 여자,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간 그 여자,
자신의 송곳니를 보여준 그 여자. 바로 그녀에 대해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입니다. 바로 그녀를 그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힘으로 원할 것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빠지는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착한 여자의 함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화내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착하게 굴고, 양보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으라고. 그리고 여성은 이 규칙들을 따르면서 자신을 이상적이지만 완전히 생명력 없는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불처럼 갈등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전화를 받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며 항상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줄거리를 가진 다 읽은 책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합니다. 이것은 안전합니다. 떠들썩한 하루를 보낸 후에 조용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아주 곧 이 조용한 항구는 고인 늪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압니다. 그녀에게는 놀라움이 없고 자극이 없으며 여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그 악마성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감을 잃고 그와 함께 그의 흥미도 잃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보며 아름답고 올바르지만 텅 빈 형태를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인격을 보지 못하고 불꽃을 보지 못하며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능이 됩니다. 아내의 기능, 어머니의 기능, 편안한 파트너의 기능.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여성이기를 멈춥니다. 그를 위해 무모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 여자,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여자. 착한 여자의 실수는 편안한 존재가 됨으로써 사랑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따뜻하고 안전한 중앙 난방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불꽃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칼륨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힘의 열쇠가 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기거나 근절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억압되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착한 소녀들이 자신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는 모든 자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분노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공격성입니다. 당신의 자발성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입니다. 당신의 단호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도록 허용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평평한 판지 인형이기를 멈추고 입체감을 얻습니다. 당신은 다정하고 보살펴 줄 수 있지만 1시간 후에는 논쟁에서 자신의 경계를 맹렬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휴가를 세세하게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말에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출입 금지된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은 못된 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밝고 사랑스러운 요정뿐만 아니라 야생의 암늑대도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사냥꾼을 흥분시키는 것은 요정이 아니라 바로 이 암늑대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형태로 분노를 표현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이빨이 있고 존중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발적일 때 당신은 당신이 지루한 경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모험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때 당신은 당신이 그의 삶의 무료 무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상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여성을 마주했을 때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종종 논리, 질서, 규칙, 일상에 기반을 둔 그의 세계가 갑자기 번갯불에 비춰집니다. 그녀의 자발성, 그녀의 열정, 그녀의 예측 불가능함은 그의 답답하고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허리케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곧 그는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자신이 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혼돈은 그를 자신의 숨막히는 질서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녀는 그를 안락한 지대에서 끌어내고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화를 내고 자신을 방어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에게 거부감이 아니라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 없는 인형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인격을 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충동과 아이디어는 그의 뇌가 일하고 적응하고 놀게 만듭니다. 그는 단지 편안함의 소비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흥미진진한 게임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마약처럼 이 에너지에 중독됩니다. 자신의 정돈된 세계로 돌아가면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불꽃, 그녀의 활기, 그녀의 자극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없이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여자가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멎을 정도로 원하게 될 사람은 폭풍, 태풍, 눈부신 태양을 모두 가진 삶, 그 자체의 화신인 그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힘, 당신의 그림자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 대양의 감정적 깊이. 우리는 남성을 감정적으로 거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는 머릿속에 울지 마, 강해져야 해. 남자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 라는 말을 주입받습니다. 그는 자라서 힘, 논리, 꿰뚫을 수 없음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습니다. 그는 삶의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되고 이겨야만 하는 전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갑옷 아래에는 피곤하고 외로운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 역시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온기를 갈망합니다. 남자는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지고 있으며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그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의 가장 크고 가장 숨겨진 굶주림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깊은 감정에 대한 굶주림. 자신의 저주받은 가면을 벗고 갑옷을 벗고 그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는 단지 애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를 평가하지 않고 슈퍼히어로인 척할 필요가 없는 곳.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무너지거나 그를 구하려 들거나 더 나쁘게는 경멸하지 않을 여자를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결코 이것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면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영혼이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침묵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없이도 그를 이해해 줄 사람. 그의 갑옷에 난 금을 보고 그곳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져줄 사람. 이것이 그의 비밀스럽고 가장 소중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얻습니까? 피상적인 소통에 기반한 관계, 보고서 교환을 연상시키는 대화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당신은? 요새 주말에 뭐 할까? 휴가 계획은? 그들은 일상, 일, 뉴스, 아이들에 대해 논의하지만 결코 자신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가면, 두 개의 사회적 역할, 두 개의 아바타의 소통입니다. 남편과 아내, 파트너 1과 파트너 2.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소통은 친밀감의 환상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사막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친밀함이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몇 년을 살면서도 완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기능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호자, 문제, 해결사. 그녀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 그의 꿈, 그의 실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이해의 벽, 쓸데없는 생각마, 다 괜찮아. 에 부딪히거나 즉시 그를 고치려는 조언과 시도의 폭풍에 부딪힙니다. 그는 빠르게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내 감정은 여기서 필요 없어. 그리고 그는 다시 가면을 쓰고 자신의 내면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그가 왜 그렇게 말이 없고 차가워졌는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던 그의 영혼의 그 가느다란 시냇물을 시멘트로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힘은 그에게 얕고 투명한 웅덩이가 아니라 끝없이 깊은 대양이 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뛰어들 수 있고 이 대양은 그를 비난 없이 받아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사실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감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세요. 직장에서 뭐 했어? 가 아니라 그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왜 말이 없어? 가 아니라 뭔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침묵이든 말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의 침묵이 비명입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그가 어떤 모습이든 심지어 이렇게 다치고 우울한 모습이더라도 당신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연약함을 공유하세요. 그에게 오늘 무서웠어 또는 자신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한 감정을 허락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도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에서는 연약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지 여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치유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가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것,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벌거벗을 수 있는 여자, 그녀가 움찔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았을 때 그의 영혼은 선택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의 영혼은 이 여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아니마, 그의 내면의 이상화된 여성상의 활성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안전, 수용, 깊이의 느낌. 그런 여자 곁에서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길고 지친 전쟁 끝에 그는 자신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는 곳에 왔습니다. 이 느낌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떤 육체적 매력도 압도합니다. 그는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더 성공한 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온한 곳, 자신을 보고 받아주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는 이 느낌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단지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봅니다. 그는 평화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위해 그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힘, 당신의 감정적 깊이의 힘입니다. 세 번째 힘, 당신만의 우주수 세기 동안 여성의 의식을 중독시켜 온 가장 해롭고 거짓된 신화 중 하나를 파괴합시다. 남성들이 약하고 무력하며 순종적인 여성을 찾는다는 신화. 공영에 처한 소녀는 동화 속 멋진 줄거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남자는 약한 여자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영웅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원할까요? 그는 그녀를 존경할까요? 그는 그녀를 자신과 함께 왕좌를 나눌 자격이 있는 동등한 여왕으로 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구조와 욕망은 서로 다른 두 극입니다. 그는 그녀를 아이나 애완동물처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 진정한 성인의 끌림은 존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존중은 동등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욕망의 역설은 그가 진정으로 떨릴 정도로 힘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여성적인 자신감 있고 자급자족하며 온전한 힘의 말입니다. 그는 입만 쳐다보는 하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가진 여왕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 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비상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는 여자. 그는 보살펴야 할 약함이 아니라 그를 영감 주고 그에게 도전할 힘을 곁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성이 관계에 들어서면서 저지르는 가장 비극적인 실수에 도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자에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것에 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를 포기합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저녁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덜 만납니다. 그녀는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 목표를 버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우주의 조각들을 잘라내어 관계의 재단에 바칩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느린 자살입니다. 그녀는 분리되고 흥미로운 행성이기를 멈추고 그의 궤도를 도는 작고 희미한 위성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부록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이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곧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밝고 다재다능한 인격과 사랑에 빠졌는데 얻은 것은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완만하고 안전한 언덕을 얻었습니다. 흥미는 사라집니다. 존중은 증발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자신에게 불을 지폈던 그 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반영, 자신의 기능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정상, 다른 우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성적 본성은 성장, 발전, 정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은 여자는 그도 잃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진정한 여성의 힘은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남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자신만의 우주. 이것은 페미니즘이나 치마 입은 남자처럼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중심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여성이 가진 남성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것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고 당신의 삶을 구조화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열정입니다.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당신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을 쓰든 사업을 발전시키든 유기동물을 구하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든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내면에서 불태우는 무언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여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손은 창조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불은 자신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도 불태웁니다. 그는 그녀의 열정, 그녀의 몰두를 보며 그것은 그에게 자신만의 위협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아니라 뮤즈가 됩니다. 자급자족하는 여성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녀는 구조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등반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조용한 항구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탐험입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가 너무나 풍부하고 흥미로워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만으로는 그녀를 붙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걸맞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우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그녀 세계의 중심이기를 멈추고 이것은 그가 그녀의 세계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이도 온전하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최음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는 이 여자는 떠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향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나아지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높이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그녀의 정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힘, 당신만의 자급자족하는 우주의 힘입니다. 네 번째 힘, 그의 숨겨진 위대함의 거울. 아무리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남자라도 그 안에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전사 안에는 의심하는 영웅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의심의 벌레가 그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의 가장 위대하고 거의 신성한 힘은 그에게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위대함을 보는 능력. 어떤 주술보다 강한 문구가 있습니다. 소심한 청년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문구. 그 문구는 나는 당신을 믿어입니다. 또는 그 변형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당신 안에는 당신조차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 여성이 이 말들을 진심으로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말할 때 그녀는 그에게 단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믿음이 됩니다. 그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가 산을 옮길 준비가 된 그의 깃발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의 현실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실제 힘으로 바꾸는 바로 그 부족한 요소를 줍니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봅시다.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실수. 그녀는 그를 개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의 단점을 보고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잔소리하는 엄마가 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적게 벌어? 왜 이 선반 하나 못 박아? 내 친구 남편 좀 봐. 저 사람이 진짜 남자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가 그의 남성성의 관뚜껑에 박는 작은 독이든 못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녀가 그를 거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잔소리를 듣는 남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뚫을 수 없는 벽을 세우고 자신 속으로 들어가거나 반항하며 모든 것을 반대로 하거나 또는 가장 끔찍하게는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의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성으로부터의 비판은 그에게 건설적인 조언이 아니라 배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곳, 그의 자존심, 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때립니다. 잔소리하는 여자는 결코 곁에 강한 남자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그를 자신의 반대편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진짜 남자는 남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의 단점을 확대하는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위대함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섬세한 기술입니다. 결과만 칭찬하는 것을 멈추세요. 노력을 칭찬하세요. 보너스 받아서 잘했어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봤어. 당신의 끈기에 감탄해. 이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스스로 잊어버렸을 그의 강점을 주목하세요. 있잖아. 나는 당신의 유머 감각을 정말 좋아해. 당신은 가장 힘든 날에도 나를 웃게 만들 줄 알아. 그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해결했어. 당신에게는 진정한 중심이 있어. 요구하지 말고 영감을 주세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지성과 재능으로 놀라운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내가 곁에서 당신을 지지할게.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피그말리온 효과로 알려진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보는 이미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그는 당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깨를 펴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자신감 있어집니다. 그의 행동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가 그것을 믿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는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에 자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여자와도 이렇게 강하고 유능하고 위대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는다는 것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유대입니다.
그는 당신을 가장 소중한 부적처럼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창조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가장 창조적인 힘, 당신의 마법 거울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힘, 신성한 비밀의 선물 남성 본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는 콜럼버스입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새롭고 미지의 해안을 향해 나아가는 카라벨선입니다. 그를 끄는 것은 이미 지도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얀 공백입니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비밀 수수께끼, 발견의 약속입니다. 모든 영토가 탐사되고 모든 섬이 발견되고 모든 보물이 찾아지면 그의 배는 닻을 올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관계로 옮겨봅시다. 완전히 열려있고 완전히 이해되며 완전히 예측 가능한 여성은 구석구석 탐사된 지도입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암초를 압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발견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익숙하고 친근하지만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끌림은 탐험가의 호기심처럼 미지의 것에 의해 피타했사. 미지의 것이 사라지자마자 끌림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여성의 가장 위대한 힘은 그에게 항상 부분적으로 미해결된 우주로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항상 새롭고 미지의 은하계가 있는 우주. 현대 문화는 완전한 투명성과 정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관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악마의 함정입니다. 네, 충실함, 가치관, 인생 계획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찰나의 감정, 모든 두려움을 그에게 쏟아내는 완전한 투명성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열정을 뿌리째 죽입니다. 그에게 열린 책이 된 여성은 자신의 부피, 자신의 깊이를 잃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적, 내적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녀는 벽이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음모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남자는 해독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멜로드라마를 볼 때 어떤 기분인지, 친구와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압니다. 그녀는 D 더하기 2처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함과 이해하기 쉬움은 열정의 반대말입니다. 열정은 그림자 속에서, 반음 속에서, 말하지 않은 것 속에서 삽니다. 그것은 베일 뒤를 엿보고 숨겨진 것을 알고 싶은 욕망에서 태어납니다. 베일이 없으면 욕망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여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정원을 지키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이고 신성한 공간이며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도 그곳에 들여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서 숙고하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즉시 말로 표현하기를 서두르지 않는 당신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속한 당신의 작은 의식들입니다. 아침 명상이든 일기 쓰기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산책하는 것이든 이것은 그로부터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비밀입니다. 이 내면의 정원의 존재는 당신 주위의 비밀과 깊이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당신의 눈 뒤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삶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그의 뇌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것은 음모를 낳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주의 깊게 당신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단지 그의 여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분리되고 자급자족하는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이 세계로의 초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권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여성이 이 기술을 습득하면 그녀는 남자에게 영원한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는 그녀와 5년, 10년, 20년을 살 수 있지만
항상 그녀를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녀 안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깊이, 그가 존재조차 의심하지 못했던 비밀의 방들이 있다는 느낌. 오늘 그녀는 한 모습이고 내일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가 역할을 연기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있고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는 결코 그녀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다 됐어, 나는 그녀를 이해했어, 게임은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이 됩니다. 그는 항상 가볍고 즐거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의 탐험가이고 항상 약간의 사냥꾼입니다. 그의 흥미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은 깊고 의미 있는 욕망으로 변형됩니다. 그는 이 여자를 해독하는데 평생이 걸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원하며 가장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가장 신비로운 힘, 당신의 신성한 비밀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숨겨진 5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당신의 야생의 그림자의 힘, 당신을 지루한 착한 여자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감정적 깊이의 힘, 당신을 단지 애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집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만의 우주의 힘, 당신을 궁핍한 위성에서 정복하고 싶은 자급자족하는 여왕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마법 거울의 힘, 당신을 비평가가 아니라 그의 더 나은 버전의 창조자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신성한 비밀의 힘, 당신을 다 읽은 책이 아니라 그가 평생 해독할 영원한 수수께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5가지 기둥에 대해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종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워서 적용해야 할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깊고 사랑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존중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레이스 속옷으로.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포장지일 뿐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힘은 포장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있습니다. 그 깊이, 이 다면성, 그리고 무한한 가치에 레이스 속옷은 하룻밤 동안 그의 몸을 흥분시킵니다.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깊이, 당신의 우주,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비밀, 이것이 그의 영혼을 평생 동안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세요. 필요하다면 일시정지를 누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댓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 영혼의 침묵 속에서 이 5가지 힘 중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가장 두려워하나요? 당신의 야생의 그림자의 힘? 아니면 아마도 당신만의 우주를 만드는 것이 두려운가요? 당신의 정직한 대답은 자책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장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전한 힘을 얻기 위해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당신의 관심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은 행동 없이는 쓸모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진정한 힘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